자, 그러면 역사학의 발달 관련된 폭론 내용을 이제 읽고 넘어갈게요. 이게 좀 안 돼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245페이지. 일단. 자, 그 고조의 역사학과 관련돼서 이제 삼국사기, 삼국유사, 동명왕평, 어떤 이제 시험문이 나왔는데요. 고려의 역사는 이제 역사서는 크게 이제 정기, 중기, 후기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눠요. 그러면 먼저 정기를 볼게요. 자, 고려는 유학이 발달됐는데 유학이 발달되면 기록 문화가 발달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호학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름은 어디에 남기겠어요? 저 역사에 남겨요. 그래서 되게 이제 동양 중국 같은 우리나라 유교 문화권에서 최고의 그런 도덕적 심판은 역사야.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인물평가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유학이 발달되면 항상 역사서가 발달되고요. 그리고 이런 유교적인 역사 서술체가 정립되기 시작하거든요. 결국에는 편년제 실력부터 해갖고 기전제 완결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고려 초기 때 역사서는 지금 남아있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왜 안 나왔냐? 그거는 이제 많은 혼란, 전제, 이런 것 때문에 안 나와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런 그 역사책이 있는 걸 알 수 있냐면, 후에 이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나 동명왕평에 쓰여져 있는 1차 사료로서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간간히 그 흔적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내용들을 보면요. 그 고조도 이제 그 조선과 마찬가지로 실록을 펼쳐냈죠. 그래서 이제 조선 그 왕조에 보면 한 왕이 죽을 때마다 뭐 실록을 펼쳐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태조부터 목종까지 7대 실록을 이제 펼쳐냈는데, 문제는 이 7대 실록이 현종 때 거란의 침입으로 해서 뭐냐면 둘 다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그 항주량이라는 사람이, 제가 이제 훈육 10조 때 잠깐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다시 7대 실록을 이제 만들었고요. 그 과정에 훈육 10조가 약간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죠. 자, 이 7대 실록을 이때 만들어 놓고 뭐냐면 그 후에 다시 없어져. 언제 없어지죠? 임진왜란 때 아예 없어지게 되죠. 예. 그 외에도 이제 이 7대 실록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기록에 보면 그 후에도 여러 실록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까지, 조선 초기까지 너무 계속 남아있어가지고 후에 고려사나 고려사 저료에 1차 사조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권도 남아있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인환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냐면 고금록이라는 그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종 때 그 뭐냐면 건부라는 사람이 이제 평려통제라는 책을 썼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평려통제라는 사람이 이제 그 썼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말려면 그 홍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홍간이 이제 뭐냐면 예전에 평려통제를 바탕으로 속편을 썼어. 예. 그래서 속평려통제라는 걸 썼는데, 그럼 그 전에 이제 평려통제는 어떤 내용이냐면, 주로 송황실의 계보를 정리해서, 모방을 해서, 송황실의 계보를 정리하는 걸 모방을 해서, 고조왕실의 계보를 정리한 거야. 그래서 그 왕건 이전에 뭐냐면, 작제건이나 용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했는데, 좀 말이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고조왕실을 좀 약간 미화하는 그런 내용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삼국사기가 편찬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언급하지 않지만 또 한 권의 책이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동명왕표의 1차 사조를 활용했던 구삼국사라는 책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구삼국사는 이제 단곤조선, 고구려 같은 그런 역사 계승 의식을 갖고 있다. 고구려 계승 역사 의식.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동명왕편이죠. 동명왕편은 그 구삼국사기를 인용하면서 거기에 있는 역사 의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지는 않지만 동명왕편에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구삼국사기는 고구려 계승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학자들이. 자, 그럼 삼국사기를 볼게요.
삼국사기는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인종 23년에 1145년에 김부식이 왕명을 받아서 만든 기전제 정사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현존의 최고 사서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있었지만 예전 사서는 거의 없고 지금 남아있는 사서다. 그래서 문신귀족이 어떤 유교적 역사인식에 입각해 서술을 했고요. 고려 중기의 대표적으로 이제 사서인데, 삼국사기는 예전에 이제 종교적이고 정통적인 신라의 고대 사관 대신에 유교적 합리사관을 내셨죠. 그래서 이제 이 유교적 합리사관으로서 이제 대표적인 말이 계력불원난신, 무징불신이죠. 계력불원난신은 뭐죠? 계기하고 그다음 엽기적인 내용들은 쓰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무징불신은 증거가 있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이게 이제 유교적 합리주의죠. 그러니까 철저히 증거에 입각해, 사실에 입각해만 써라.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항상 전에만 연결시켜요. 전에는 그런 것들이 물론 약간 있었지만 확립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삼국사기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확립됐다. 그리고 그 전에 또 무슨 사건이 있었다는 걸 또 염두에 두셔야 되냐면 논청의 난이 있었죠. 논청은 뭘 내세요? 홍수 도참이죠. 그러니까 유교에서 강조하는 계력불원난신에 속하는 거야. 그런 도참 사상을 이제 처음시기 위해서는 이런 계력불원난신 같은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을 내세워서 이게 민심도 수습하고 그 나름대로 도참 사상을 물리칠 필요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를 이제 썼는데,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를 이제 쓴 목적들이 쭉 나오죠. 유교사관의 합리성을 내세우며 당시 귀족사의 분열과 송금대집에서 오는 국내 불안정성을 그래서 자기 문화의 고향을 한 자국 역사를 재구성을 유도해서 썼다. 그래서 나는 역사의식의 성장이다. 근데 이제 삼국사기에서 이제 뭐냐면 이 삼국사기를 관련돼 가지고 긍정적인 의견도 있고 비판적인 평가도 있고, 제일 많이 많은 책이 이 삼국사기거든요. 그 내용이 있는데, 자, 삼국사기는 문신 귀족들의 입장에서 서술한 한계도 있고, 그 다음에 유교적 4대 사관의 비판적 주종을 이뤘고, 그 다음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반론이 있어요. 삼국사기는 김부식 혼자 쓴 게 아니죠. 김부식이 총괄했지만 11명이 모여서 공동 작업도 했고, 그날 그 사료에는 토풍도 인정했어. 토풍이라는 건 뭐예요? 토자는 국풍이나 토풍은 하풍하고 대입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유한 풍습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토풍 인정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보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근친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유교에서는 근친 결혼 같은 걸 인정 안 하죠. 근데 근친 결혼 같은 근친혼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예를 들어 갖고 그 내용에 보면 훅농 같은 사람들은 자기 어미하고도 결혼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미하고 결혼하지 않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판하면서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근데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나중에 좀 언급하고. 자, 천자의 기록을 본기라고 하고, 요거는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면 본기는 항제의 역사죠. 이런 거 우리를 동등하게 봤다. 항제국이다. 이런 것들 보고. 근데 이에 대비해서 이제 고조사 같은 건 뭐라고 하죠? 왕의 역사를 본기가 아니라 세가에 편입시키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자주 자아의식이 높게 평가한다. 자세한 내용은 또 나중에 이제 테마할 때 좀 더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고종 때 승려 각훈에 의해서 쓴 해동 고수전이라는 책을 썼죠. 그래서 해동 고수전 관련된 내용인데, 각훈은 교종 승려예요. 교종 하원종 관련된 승려인데,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각훈이 쓴 해동 고수전은 삼국시대 승려 30명의 정기를 수록했거든요. 그래서 교정 입장에서 정리했고 문화적 자긍심을 수록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이게 몇 편밖에 몇 편밖에 안 남아있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라 김대문의 고승전을 모방해서 썼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 밑에 보면 고려 후기 때 들어와서 이제 그는 유교사를 대항해갖고 한국 고대사를 자주적 입장에서 이해하는 경향들이 등장했고,
그리고 이제 무신난이의 사회적 혼란과 대모강제 위기를 경험한 지식인들이 민족적 자주의식의 표현이다. 그래서 이제 쓴 걸 보면 그 고종 때 이규배의 동명왕평,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전에 삼국유사, 그 다음에 이승우의 제왕홍기 이런 것들 있죠. 특히 이 삼국유사는 시험 문제 이것도 많이 나오는데 삼국유사 보면 긴 편이 많이 나와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삼국유사는 의미 자체가 뭐예요? 삼국사기를 보존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삼국사기에 빠진 분을 보존이라는 건 보전. 그래서 메꿔낸다,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만 삼국사기에 버금가는 책이죠. 그래서 삼국사기에 빠져있는 내용들 상당히 많이 언급되어 있고, 그런데 이걸 좀 보면요. 자, 사대적 유교사가 입각해 편찬 기전체인 삼국사기에 비해 삼국유사는 뭘 통해서? 불교사 중심으로 고대의 서사를 그대로 담아냈다는 거. 불교 중에 어느 거죠? 선종.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삼국유사를 썼던 이전은 선종승려예요. 그래서 이제 가지산파라고 아시죠? 가지산파. 그래서 부산 중에 가지산파가 있는데 그 가지산파가 약간 미약했다가 고려 후기 때 다시 먼저 주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 가지산파의 승려가 선종이 계열의 가지산파 승려가 일원이었다. 자, 하여튼 여기 보면 야사를 많이 써놨다. 고대 서사 야사. 이거는 뭐에 방박하게 한 거죠? 그다음 삼국사기에 그 당시 개덕불원난시, 무징불시. 그래서 기이하고 이상한 거 개덕불원난시는 믿지 않고 증거가 없으면 불신한다.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포용했어. 그래서 어떤 것들 이제 포용했냐면, 이거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하여튼 기이편 써가지고 그래서 신기하고 이상한 것들을 이제 적어놔서 이게 뭐냐면 씌워놨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제왕홍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 당군까지 서술했고, 동명왕편은 동명왕을 고구려, 건국, 영으로 축조 세워서 이제 썼고요. 그래서 고구려 계승의식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의 역사가는 우리나라 고유의 신화, 전설들을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유교적 합리주의 사상을 비판하고 고대사의 어떤 소박한 원형을 그대로 포출했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근데 주의할 것은 비판한 것이 부정한 건 아니에요. 유교적 합리사관은 비판적으로 계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개덕불원난신과 무징불신 같은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을 비판적으로 계승해서 사료에 입각했을 다만 예전에 삼국사기에서 버려졌던 그 개덕불원난신과 무징불신 같은 내용들을 유교의 신성성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받아들인 거죠. 유교의 신성성이라는 개념은 그 특강에 나오는데 뭐예요? 유교에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성인들 있죠. 주공이라든지 무왕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등장할 때마다 신기하고 기이한 형상들이 일어나잖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성인들, 나라 건국한 사람도 그 보통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항상 그들이 등장한 것은 유교의 어떤 성인이 등장한 것처럼 이렇게 기이하고 신기한 형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것을 입장에 입각해갖고 우리나라 역사도 써야 된다. 그래서 받아들인 거야. 그런 것들은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고유 후기, 이제 막판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삼국사기의 정통을 또 유교사관이 활발히 했는데, 자, 그 중에 이제 대표 중에 원부라는 사람이, 원부와 호공이 공동 저작한 고금록이라는 책이 있어. 그래서 그 박인나의 앞에 고금록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좀 더 보강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정가신한 사람이 또 이 고금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천추 군공론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썼고요. 그 다음에 충정왕 때 민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민지라는 사람이 본조 평령 강목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본조 평령 강목은 그 최초의 강목법이에요. 최초의 강목법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데, 이런 사소들은 지금 남아있지는 않아요. 지금 남아있지는 않고 고조사나 고조사 조조에 많이 반영돼 있어. 많이 인용됐어, 이 책들은. 그리고 있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사락이죠. 이재영 사락. 그래갖고 김구식 유교사관을 계승했고, 그 당시 이재영의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왕권을 중심한 개혁을 다위해서 법과 징성을 회복하려는 의식이 반영됐는데, 태조 때부터 숙종 때까지의 어떤 내용들을 정리를 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요 사락이라는 내용이 지금 책이 남아있진 않아요. 근데 그 사락에 실려있는 사도는 계속 지금 전해지고 있어. 어디에 많이 실려있냐면 고조사. 이 고조사의 그 사도 부분 있죠. 사도는 뭐예요? 사도 사천은 그 뭐냐면 사신의 평가죠. 사신의 평가는 많이 인용이 돼 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성리학적 어떤 사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리학적 사관은 정통의식과 대의명분을 강조하죠. 그래서 고려 후기 때 그 사관의 특징을 쓰자면 정통의식과 대의명분을 존중하는 사관이다. 성리학적 사관이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번 이제 전반적으로 봤고, 그 다음에 특강 관련된 부분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특강도 사학사가 이게 좀 자세히 되어 있어갖고, 일단 특강에 고조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넘어가고 보면요.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이게 몇 페이지 아이고 485페이지. 고려시대. 네. 자, 고려 초기에는 봉기만 있는 편년체 사서로서 고구려 고려정통을 내었던 구삼국사가 편찬됐고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동명왕평이나 제왕옹기 같은 사설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고조 초에는 고구려 계승의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북진 정책을 포방했고 발해 유민 포석 같은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 최승우의 오조 정종편에서도 나름대로 유교적 역사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체계적인 유교사가는 삼국사기죠. 그래서 김부식이 주관하고 현재 최고 전해지고 있는 사서죠. 그리고 이 책은 김부식의 고대적 체질의 이자겸 세력과 풍수리서의 민간적 체험인 민간신화적 체험과 성경주의 지방세력 바탕 모충세력을 제거하면서 그 구삼국사기를 유교사관으로 입각해서 다시 편집한 것이 삼국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삼국사기는 기전체 사서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삼국사의 구성 요소 쓰라는 거 예전 시험 문제 나왔어요. 486페이지 나오면 있는데, 일단 봉기는 누구의 역사예요? 황제 역사죠. 그 다음에 열전은 일반 사람의 역사. 그 다음에 진은 어떤 특수한 역사고요. 연표 이렇게 있는데 뭐가 빠졌죠? 세가가 빠졌죠. 그래서 세가는 제후의 역사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세가가 없다 보니까 빠진 거고, 그 다음에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평가를 분리했죠. 그건 이제 논찬을 줬어. 그래서 어제 사신왈 해갖고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해서 객관적 합리적 입장을 포방했다. 그 다음에 삼국을 또 주관적 서술을 제안하고 구별했고, 또 삼국을 우리 아국이라고 표현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를. 그래서 나름대로 삼국 동등하게 객관적 합리적 입장에서 포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고조서들의 존재 알면서도 이를 삭제했는데, 보통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신라, 고구려, 백제만 역사만 적혀 있어요. 그 이전의 역사 있죠. 그것은 본래 없어. 고조선이나 이런 내용들은 왜 그럴까요? 삼국사는 통사가 아니에요. 뭐죠? 단대사죠. 삼국시대 한정돼서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단대에서 펼쳐나오면서 이런 고대 상고사 체험을 무의미하게 평가하는 결정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신라를 정통국가화해서 열정과 지휘 분량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고구려 측의 중국적 사유, 고구려 백제는 중국적 사유를 주로 이용했고, 이런 것도 있고, 신라 국가의 성립 기년이 고구려보다 앞섰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비판적인 관점들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삼국 유사에 있는 어떤 설화나 불교 설화 같은 걸 탈락시키고, 그 다음에 이걸 또 쓰더라도 유교적 사관을 맞춰서 고쳤었다. 이런 비판들. 그런 것도 있는데, 물론 이거에 대해서 방법도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삼국사기는 단대사기 때문에 고조선 역사를 안 주고 또 있고, 그 다음에 신라를 왜 역사가 너무 많냐? 신라 역사가 많은 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신라 측의 사서만 많이 남아있어. 그리고 고구려 백제 가야 계통의 역사서는 남아있는 게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딜 많이 인용할 수밖에 없죠. 중국적 사서, 신당서, 구당서, 남제서 이런 사서들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밑에 보면 이는 중국과 4대 외교를 강조하는 유화 독점적 국가의식 수준의 세계를 극복한다는 점에서 4대적 세계관의 초래하는 문제점을 볼 수 있다. 4대적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예전에 그 고대시대 역사에서는 자기만 잘났죠. 다른 역사나 이런 것들은 생각 안 하죠. 일본서기 같은 게 대표적이잖아요. 일본서기 보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 시대에 쓰잖아. 근데 남들 객관적으로 이제 우리 입장에서 남들과 비교해서 쓰면서 남들 합리성을 내세웠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제 4대 외교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4대적 세계관의 초래하는 문제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이러한 연으로 삼국사의 유교적 사관의 항해관 기념비적 저술을 기록되기 받았으나 그 4후 20년 이후에 비판적 입장의 역사의식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 이제 먼저 볼 게 동명왕편인데, 동명왕편 명종 연간에 이규보가 저수했어요. 이 이규보가 저수할 때, 이제 동명왕편 저수할 때 이규보가 26살? 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20살 때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한동안 간직을 받지 못했어. 그래서 그 한량시대에, 놀고 먹었던 시대에, 그 당시 이제 민가에서 떠들었던 그런 동명왕의 신기하고 기이한 내용도 있죠. 그런 거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구삼국사에 있는 내용들 해가지고 이미 알려진 거예요. 그것을 동명망편이라는 글자, 서사시로 다시 썼어. 그래서 왜 동명왕표 이제 이렇게 썼나?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제 그 동기를 쭉 밝히고 있거든요. 처음에 이 사람도 유학자이기 때문에 이걸 믿으려고 했을까요? 안 믿으려고 했죠. 왜냐하면 이게 공자가 말하기를 불업개혁난시 무징불신, 너무 이게 헛되고 파한되다. 그래서 안 믿으려고 했는데 몇 번 읽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교의 신성성 개념을 받아들여서 동명왕을 이해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유교적 합리주의 입각한 이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 분야에 출발했다가 그 한계를 인식하고 반신라적인 입장에서 사대적 현상주의를 비판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 기층 공동체에서 쭉 내려왔던 구삼국사의 동명왕 신안에서 신라 문화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고구려 정통의 의무들 유교 못지않게 신성한 성으로 젠. 그래서 이걸 전하는 그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를 널리 알려서 우리나라가 성인의 나라임을 알고자 하는 것이다. 이 성인 누구 뜻하는 거예요? 동명왕을 뜻하는 거죠. 고주몽을. 예. 이런 것들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동명왕병의 이제 전달 방식이 서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산문이 아니라 시의 형태로 전달되는 거야. 시의 형태로. 이거는 동명왕병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제 뭐냐면 제왕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그 동명왕병이나 제왕기들이 그 뭐냐면 몰랐던 것들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연구하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사서들이나 민가에 떠드는 것들을 실어서 재정리한 거야. 그럼 그냥 산문을 쓰면 되지 왜 시를 썼을까? 이걸 보통 이제 영가시라고 하거든요. 영가시. 고려 조선시대 때 그 역사적 사실들을 산문으로 이렇게 쓰지 않고 서사시 형태로 쓰는 거야. 왜 이렇게 쓰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그 뭐냐면 그냥 역사서 읽으면 딱딱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 알리려면 뭐 만화책을 만드는 거나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그런 것들 하죠. 드라마를 만들고. 마찬가지로 시라는 장르를 빌려가지고 좀 부드럽게 전달하기 편하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연가시의 또 특징이 뭐냐면 서사시지만 그 안에 또 뭐가 있죠? 시라는 어떤 그 장르의 특징이 있죠. 서정적 의미를 담아낼 수 있죠.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주관이나 감정 이런 것들 잘 담아낼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책을 읽는 것보다는 시의 형태로 또 개인의 어떤 주관이나 의미, 감정들 담아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재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영가시 형태로 많이 뭐냐면 역사적 형상
내용들을 얘기를 했다. 이거는 조선시대에도 이런 연가시들이 등장해요, 계속. 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그 당시 이제 또 뭐냐면 또 한계도 있어요. 그 당시 이제 최씨 무인 정권의 부족적 지역적 국가시를 강조하면서 사회 통합 안정시키는 성격이 깊게 내재됐다. 그러니까 최씨 무인 정권에 뭐냐면 빌붙었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그게 이제 제일 많이 비판받는 거야, 이규보에. 근데 이제 최씨 무인 정권은 뭘 강조했냐면 고구려 계승기식, 동명함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어떤 분이 이렇더라고. 이거 쓴 시기가 최씨 무인 정권이 그 뭐냐면 등장하기 이전의 시기거든요. 이민 집권기예요. 일단 시대적으로 안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시대를 안 맞아도 나중에 이 사람이 최씨 정권 때 등장할 때 이 시대를 잘 활용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그 시대 쓸 때 무인 정권 때 한번 무인 정권이 좋아하는 이런 무인들을 내세워가지고 좀 뭔가 벗을 자리를 좀 먼저 얹히려는 하려는 의도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규보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예. 그래서 동국 이상국집이다 해갖고 나중에 최씨 무인 정권이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최후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현찰 문집이 있어요. 돈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문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만이 부각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 많이 욕을 얻어먹고 있어 지금까지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왜 삼국유사죠. 네. 삼국유사를 썼던 일원은 어떤 시대 때 사람이냐면 이 사람 최씨 정권 때 이제 젊었을 때 최씨 정권이었고, 막판에 이제 삼국유사가 쓸 때는 그냥 원나라 간섭기였어. 그래서 원나라 침입을 받으면서 이 기층 공동체가 파괴됐죠. 그래서 기층 공동체에 내려왔던 여러 가지 어떤 전승들이 대가 끊겨진 거야. 그래서 그 당시 그 할아버지 아들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손재도 내려왔던 구조로 내려왔던 이 선화들이 끊기면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걸 문자로 기록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정리한 책이 삼국유사예요. 그래서 13세기 후반에 삼국유사를 저수에 복고종이 불국도서에 입각해서, 이 불국도서는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신라의 나라라. 불교사를 바탕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이 사서는 고승전 체제를 바탕으로 불교적인 어떤 생각 습성에 습탄하는 상고사에서 후삼국 시대 야사, 기인편. 그 기인편 서문이 되게 많이 나와요. 기이하고 신기한 얘기를 왜 적었느냐,를 입장을 밝힌 거죠. 그래서 있는데 이 사람이 쓴 것에 대해서 어떤 체냐, 지금까지도 많이 많아. 그래서 이제 보통 공무원 시험에도 어떻게든 기사본말체, 유사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렇게 적어놓은 거고, 실제 이 사람이 삼국유사 내용은 그 책에 별로 없어. 딱 뭐라고 볼 수 없어. 고승전, 기인편, 유교적 선행 등 자기식 때 쓴 거야. 네. 그러니까 특별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역사 서술책에는 안 맞아. 이거는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국사기도 보충한 자를 썼기 때문에 이제 삼국사기에서 빠진 불교사상과 관련된 민간 전승, 신화, 선화를 수집을 했고, 특히 이제 의미 있는 건 뭐죠? 당군신화를 최초로 씻어놨다는 거죠. 구전대에서 전해왔던 당군신화를 문자로 최초로 적어놨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조계종 결사운동과 관련된 사람인데, 이전은 아까 말한처럼 어떤 계통이라고 했죠? 선종의 가지산파예요. 그래서 이때 가지산파가 부흥할 때야.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거와 연결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계종 결사운동과 연결돼서 조계종의 이제 결사운동에서 조계종의 주도권을 가지산파가 주도했던 그 시기가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지방사회 다음 장 넘어가서 그 오래 머물면서 지방공동체 자기 생활 체험 유지의 노력을 긍정하면서 기층민들의 생활상을 나타난 반기족적 사회의식도 일정하게 반영됐다. 그 다음에 또한 삼국 이전에 상고사를 인식해 부여, 고구려, 변환과 백제의 연관성을 설정하고 고조선에서 삼국 등의 연결관을 추론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저수는 유사체 사용에 대해서 드러났지 삼국사의 기본적으로 부정한 입장은 아니다. 주의할 것은 삼국사기를 부정한 건 아니에요. 뭐죠? 비판적으로 계승한 거죠.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불교 정통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것이 큰 이유이긴 하지만 신라 중심 사관이다. 이거는 그 삼국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신라 중심 사관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또 한계도 있어.
중국식 사를 너무 신뢰했어.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 우리나라 있었던 국가들을 크게 세 개 갈려놨어. 당군, 부여, 고구려, 백질, 당군계. 그 다음에 기자, 의만, 마한, 지하날, 중국계. 옥조, 예멘, 가야들, 무소속. 그래서 이렇게 서술을 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민족 시조를 제시하면서도 체계화의 노력에 미흡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후에 이제 이승우의 제왕홍기하고 비교해 보시면 돼요. 제왕홍기는 이런 그 삼국사의 탐험적인 거 있죠. 당군계, 중국계, 그 다음에 무소속계를 하나로 합쳤어. 뭘로? 당군을 기준으로 해갖고 하나의 계통으로, 당군 계통으로 하나 합쳤어요. 예. 그래서 이승우의 어떤 제왕홍기가 상당히 이런 자주적 성격을 보인다는 게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순유를 볼게요. 자, 이 이순유가 살았던 시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승우가 살았던 시대는 이미 이제 원나라 침략이 끝나고 원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간섭했던 시기야. 그러니까 이때 제왕홍기를 쓸 때 누구를 눈치를 보면서 쓸 수밖에 없었을까요? 원나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겠죠. 예. 그러니까 원나라 눈치를 보면서 썼기 때문에 그 안에는 사대의식과 뭐냐면 자주의식이 같이 공존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이승우의 제왕홍기는 이제 고조선과 고려까지 통사 형식을 썼는데 누구와 비교해서 썼냐면 그 뭐냐면 중국의 역사. 그래서 거기에 제자는 중국의 황제들 역사고 왕자는 뭐죠? 그 우리나라 역사 이런 것들이죠. 그걸 옮기는 뭐예요? 서사시도 읊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고 여기에도 이제 당국 기년을 이제 사용했다는 거. 그래서 앞에 말한 것처럼 그 하나의 기년을 사용했죠. 아니 당국 기년을 사용했고 당국 기자 위마가 삼조선설 그리고 고조선을 중심한 당군을 중심한 이론적 역사의식을 보였다는 게 뭐냐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때 당군 기년 몇 년? 3600년. 그래서 3600년이라는 의미는 꼭 이게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보다는 그만큼 오래됐다는 거야. 보통 이제 그 유교에서 보면, 유교 참의서를 보면 그 60갑자라 해갖고 60년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럼 60에 60은 뭐예요? 3600년이잖아. 그래서 상당히 다복 숫자야. 여기가. 복이 그만큼 많다. 그만큼 3600년이면 유구성이 있다. 그러니까 다복성과 유구성을 뜻하는 글자지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진짜 실제로 3600년이냐? 그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반만년 역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반만년을 해봤어요? 아니죠. 그거 이게 상징적 의미야,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삼조선설인데 삼조선설 계통은 이제 나중에 그 조선 전기 후기까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화는 70개국으로 삼국이 이어지는 것이고 아까 이론적인 그 계통이 있죠. 당군의 후손을 봤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문의 밝혀처럼 그 요동지역으로서 생각과 요동지역으로서 중국과 다른 세계에 있다. 천하세계다. 그래서 국가계승의식을 지향할 수 있는 현원공제, 문화공제, 민족세계 시조를 각각 결합했다. 현원공제체는 뭘까요? 현원공제는 당군, 문화공동체는 기자, 그 다음에 민족생활권 위만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예. 그래서 조선계승의식을 이론화시켰다. 이런 게 이제 의미죠. 자, 그렇지만 여기도 또 한계가 있어요.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그 당시 원나라 간섭기이기 때문에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는 중국의 역사, 와는 본국의 역사. 그래서 그 제의 역사를 쓸 때 사대적 명분론에 입각해 갖고 썼다는 게 이제 좀 삼국사기가 더 후퇴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거 또 우리나라 승리한 부분을 또 기록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누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 원나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 나름대로 또 그 안에서도 의미가 있는 게 있어요. 왜냐면 제와 왕을 쓸 때 중국의 역사를 읊을 때는 뭐에 입각했었냐면 유년칭호법에 입각했었어요. 근데 왕의 역사, 우리나라 역사를 읊을 때는 즉위년칭호법, 홍련칭호법에 입각해 쓴 거죠. 그 유년칭호법은 고려의 그 중국을 인정하면서도 홍련칭호법을 썼다는 거, 즉위년칭호법을 썼다는 건 우리 자주적인 것을 또 강조하는 거죠. 이런 것도 있다, 거죠. 그래서 이 시기를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볼 때 고려 시기는 역사의 주체자는 국왕 및 귀족적 관료세로 인식했다고 하겠다. 세계관은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고대 시대 때 우리만 있는 유아독적 천하의식을 탈피해서 세계 확대했고 한편 사대적 의식이고 한편은 독자적 역사 공동체의 특성을 재인식하는 민족적 의식이 전개되었다. 그래서
유교사관을 도입해 인간의 합리성을 보다 중시하는 바탕으로 한국 체계됐다. 이거 우리가 이제 언급했던 제왕이나 동명왕교나 상국유사도 아까 얘기했죠. 유교 사관을 부정한 게 아니라 했죠. 비판적으로 계승한 거죠. 자, 그다음 성리학적 사관의 역사 소설 보죠. 자, 몽고 갈석기가 본격화되면서 이 주자 성리학 받아들이면서 이 당시 불교나 한당 유학의 공리적 우수를 비판하면서 이제 중소 지주적 기반으로 사대부 계층들이 이런 적극적으로 이제 성리학을 받아들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사서들이 쭉 나오는데 요게 이제 대표는 14세기 때 성리학자가 누구냐면 이재현이죠. 그래서 이재현은 사학을 쓰면서 그 당시 성리학적 명분론, 정통론, 그 다음에 왕도주의 이런 것들을 입각해 썼다.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요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다 읽기는 좀 그런데 삼국 유사 부분만 읽고 넘어갈까요? 동명왕평하고 삼국 유사 부분만 읽고 넘어갈게요. 시험 문제 여기 나왔으니까 487페이지 두 번째 단락 있죠? 동명왕평. 한번 누가 읽어볼까요? 네, 많이 가셔가지고 예. 고종국이 고종국의 동명왕편을 저술한 유교본은 처음에는 역사에 있어서 신비한 힘을 말하지 않는다는 유교적 합리주의에 입각한 이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 분위기에서 출발했다가 그 한계를 인식하고 반신라적 입장에서 사대적 현상 유지를 비판했다. 이는 신비와 기이함으로 차이는 기층 공동체에서 원래 전승 유지되던 구성국사류의 동명왕 신화에서 신라문화 성격 형성에도 큰 영향을 끼친 고구려 전통의 의미를 유교에 못지않는 신성한 성으로 재확인한 데이다. 그다음에 우리 문화의 기본을 하늘과 연결하여 중국과 구별되는 독자성에서 자선점과 이용중 시조에서 독자적인 혈연 공동체, 문화 공동체를 인식한 부분들은 고일 민족의식의 발전에 일정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고대적 전통의 복귀를 내용으로 하는 감성적인 의식 수준의 서사식으로 체계를 갖춘 의식이 되지 못하고 채식 무신정권하에서 부족적이고 지역적인 국가시설을 강조함으로써 사회를 통합, 안정시키는 성격이 깊게 내재되어 있는 등의 한계도 존재했다. 그 밑에 그러나부터는 뭐죠? 한계성이에요. 한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거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고 이제 삼국 유사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13세기 후반부터 쭉 읽어볼까? 그 다음은? 13세기 후반부터 14세기 전반에 걸쳐 강력한 세계 제국이었던 원의 침략과 간섭은 고려 사회의 상층 및 기층 공동체에 모두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또한 역사의식에 투영되었다. 선종계통 불교계에서도 자도적 위치에 있던 승려 1려는 13세기 후반에 삼국유사를 저술해 복고적인 불국토설에 입각하여 혼란된 사회를 통합시킬 수 있다는 입장에서 불교사관을 체계화했다. 이 사서는 고승전의 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불교적 생활 속에서 습합된 상보사에서 후삼국 시대에 이르는 야사를 기이편으로 앞부분에 넣고 전통적이면서 유교적이기도 한 효선 행위를 마지막에 붙여서 유사체로 편집했다. 이 결과 삼국사기에서 탈락된 불교사상사 관계 자료는 물론 많은 민간 전승과 신화, 설화가 수집되었는데 특히 단군 신화의 체록은 현재 전하고 있는 사서로서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련은 귀족적이고 중앙 권력과 밀착되었던 교종 불교의 비판적인 조계종 결사운동과 연결되어 있고 지방사회에 오래 머물면서 지방공동체의 자기 생활체험 유지 노력을 긍정해서인지 기층민의 생활상에서 나타나는 반귀족적 사회의식도 일정한 정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삼국이자 삼고사를 인식하여 부여와 고구려, 변환과 백제의 연관관계를 설정하는 등 고조선에서 삼국에 이르는 연계를 추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저술은 유사체를 사용한 데서 드러나듯이 삼국사기를 기본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은 아니다. 여기에서 불교적 전통이 가장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 더 큰 이유이기는 하지만 신라 중심사관을 지니고 있기도 하고 중국 측 사료를 더 신뢰한 결과 단군, 부여, 고구려, 백제를 단군계로 기자, 위만, 마한, 진한을 중국계로 옥조, 예맥하야, 발의 변환을 무소속으로 서술함으로써 민족시조를 제시하였으면서도
체계화의 노력은 미흡한 의식의 불철저성을 보여주고 있다. 예, 그 밑에가 이제 그 삼국유사의 한계가 있죠.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 시간 좀 약간 있는데, 그 밑에 제왕기부터 읽을게요, 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으니까. 1287년. 1287년 국왕에게 바쳐진 이승우의 제왕기는 구조선에서 고려까지 통사 형식으로 읊은 서사시이다. 유교적 인식이 바탕이 되어 있으나 앞에도 역사서에 비하면 민족적 시야가 보다 확대되었고 기층 공동체의 도교적 민간 신앙적 체험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다. 수목신 숭배 요소의 단군 신화가 채록되었고 단군 기년도 사용하고 있으며 단군 기자 위만으로 이어지는 고조선 체계, 즉 삼조선서를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이 설은 16세기까지 큰 영향을 주었다. 또 4만 70여 계곡에서 삼국으로 이어지는데 모두 단군의 후손이라고 하고 그 생활권을 이동지역으로서 중국과 또 다른 또 하나의 천하사교로 파악했다. 이러한 인식은 국가계승 의식적 대립을 지향할 수 있는 현행 공동체, 문화 공동체, 생활권이 민족적 시조로 결합된 역사 공동체 의식으로서 조선 계승 의식의 확립이다. 이는 전통적 민족 의식의 확립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 의식의 폭이 식민지적 체질로 인해 제한되어서 체제가 제는 중국이고 왕은 hun국이라는 사대적 명문론에 입각해 있어서 삼국사기보다 후퇴하고 있으며 우리가 외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부분을 기록하지 않는 등의 의도적인 깊이가 많은 한계도 가졌다. 그래서 이제 제왕기 이제 뭐냐면, 한계 이렇게 쓰면, 요걸 쓰시면 되겠죠. 그 밑에 있는 거. 예. 그래서 요거에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 사학사 관련된 부분은 이제 한 문제씩 한 2년에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이 구특강이 좀 약간 자세히 돼 있어요. 그래서 심프쌤도 자세히 돼 있는데 이거 너무 전문적이야. 그러니까 적당히 인구 수준에 공부하려면 구특강 정도 공부를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이 시간이 지금 삼국사에 하면 좀 더 설명이 길어질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여기서 중간에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제 테마 이제 삼국사 공부 좀 들어갈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